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뒤쪽에 남아있는 내용들을 한번 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뒤에 가보면요, 챕터 2에 이제 6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많이 이건 문제로 냈습니다. 그래서 설치 및 변경에 갔을 때 설치하고자 하면은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누구 허가를 받는다? 시도지사 허가를 받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위치, 구조, 설비의 변경을 할 때도 허가를 받죠. 맞죠? 그래서 변경 허가라는 걸 받습니다, 이때는. 두 번째,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등의 변경 없이. 이거 변경은 없대요. 대신에 품수지를 바꾼대. 품명, 수량, 그죠? 변경하고자 하는데, 또는 이 등에 이제 지정 수량이 들어가죠. 지정 수량. 이런 것들을 변경하고자 하면 하루 전까지 누구의 시도지사에 얘는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신고하는 거죠, 그죠? 신고. 잘못됐죠. 그리고 군부대장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만 해도 허가를 받은 걸로 봐준다 그랬죠. 그리고 군부대장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제조소 등의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조소 등의 변경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의 설계 도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서류 제출은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 요거를 지워주세요. 이게 보기가 약간 옛날 걸로 들어가서 요거를 싹 지워주십시오. 요거를. 그래서 이렇게 설계 도서를, 그죠?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는 게 설계 도서밖에 없어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요, 여러분들. 뒤에 나오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일단은 우리가 갔을 때 정답이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다? 2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여기 뒤에 가보면 요 내용.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허가나 이제 신고 내용이 우리가 따로 있었고, 그리고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우리가 변경에 대한 걸, 그죠? 허가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또는 신고에 대한 내용, 요거를 아예 안 해도 되는 정말 자유로운 장소. 무조건 암기하셔야지, 그지? 주택 난방을 위한 저장소 취급소.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 농축수, 난방, 건조, 20배 이하의 저장소. 맞나요? 그래서 여기 해설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로 해결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 내용 전체적으로 정리하셔야 돼. 아셨죠? 무조건이에요. 다음 2번. 위험물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 가운데 행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허가죠. 그죠? 이걸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조소 등의 위치 설비 변경 없이 품수지를 바꾸자 하고자 하는 날엔 1일 전까지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금 신고라 그랬죠. 비슷한 유형의 문제죠. 그죠? 그리고 여기 난방이나 농축수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번. 7조에 대한 내용이죠. 군용위험물 시설에 대한 특례 내용이네요. 그죠? 그럼 군용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 시설을 위한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위치구조 설비를 변경할 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 그래서 여기는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협의를 하면 이걸 해준다 그랬죠. 허가. 이따 여러분들 조항에 가보면 나와요. 군부대장은 협의한 제조소 등에 대해 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시도지사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요. 대신에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으면 알려는 줘야지. 우리가 이런 걸 했다라는 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통보는 해줘야죠. 군부대장이 제조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서와 협의를 하면 허가를
받은 걸로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본서가 아니고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시도지사. 됐죠? 그리고 군부대장은 군사 목적 또는 군부대 시설을 위한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설치공사 변경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설계 도서와 서류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 기밀에 속하는 제조소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 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게 아니고 설계 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다만 기준 잘 보시고.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조항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요 앞에서 서류 제출까지 생략한다라고 하면 조금 잘못된 거니까 설계 도서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똑같은 문제 4번. 이것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라고 했을 때 군부대장은 협의한 제조소 등에 대해 안전성능 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든요. 그럼 통보는 해줘야 돼요. 군사 목적 또는 군부대 시설을 위한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위치구조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선은 안 나와요. 계속. 누구? 시도지사. 시도지사와 협의하면 허가를 받은 걸로 해주겠다. 똑같은 내용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아까 하고. 그래서 문제로 제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로라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조항은 7조에 대한 조항은 많이 나오진 않고 안전성능검사는 정리를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8조에 가보면 탱크 안전성능검사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탱크 안전성능검사의 구분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했을 때 4가지가 있죠. 기초지반, 안반탱크, 충수수압, 용접부.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4가지 검사를 우리가 탱크 안전성능검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검사들이 모든 탱크가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초지반검사 같은 경우는 5개 탱크 저장소의 액체 위험물 탱크 중에 100만 리터 이상일 때만 받는다 그랬고, 그죠? 안반 탱크 같은 경우는 액체 위험물인데 안반 내 공간을 이용한 탱크만 받는다 그랬고, 충수수압은 액체만 받는다 그랬죠. 용접부 검사, 옥내 탱크 저장소가 아니고 똑같죠. 왜죠? 왜? 그죠? 그리고 100만 리터.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다? 4번이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더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그래서 8조에 가보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 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설치 또는 위치구조 설비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 또는 그 위치구조 설비의 변경 공사를 할 때는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당연히 받기 전이고 후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 안전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를 받은 자가 안전성능 시험자나 기술원으로부터 탱크 안전성능 시험을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능 검사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탱크 안전성능 시험자나 기술원으로부터 탱크 시험을 따로 받아오면 우리가 충수수압이라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안전성능 검사의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성능 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갔을 때 탱크 안전성능 검사의 대상이 되는 건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서 기초지반검사, 아까 나왔던 내용이 이 내용에서 나온 거죠. 이 내용. 다만 다음 강목에 1위에 해당하는 탱크는 제외한다. 충수수압검사에 가보면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 정답은 4번이에요. 잘못된 거 찾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6번. 탱크 안전성능 검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맞나요? 그럼 1번.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 자, 똑같은 방금 얘기했던 거죠. 2번. 시도지사는 허가를 받은 자가 탱크 안전성능 시험자나 안전원이 아니고 어디예요? 기술원이죠. 그죠?
자, 그리고 탱크 안전 성능 검사에 대한 정의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면제를 받고자 하면, 그죠? 요게 다 맞는 내용인데, 요게 지금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기술원이라는 곳에다가 서류를 내주면, 맞나요? 뭐를 면제할 수 있다? 요걸 면제할 수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충수 수학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면은 탱크 시험 원자라던가 또는 기술원으로부터 충수 수학검사라는 걸 받고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출받은 확인증과 위험물 탱크를 확인했는데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냥 그 충수 수학검사는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탱크 안전 성능 검사에 대한 내용이고, 그럼 안전 성능 검사 받을 때 이 신청 시기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초 지반 검사는 위험물 탱크 기초 지반에 관한 공사를 개시하기 전, 용접부는 탱크 본체에 대해서 공사를 개시하기 전, 충수 수학 검사는 탱크 배관 그 밖의 부속 설비를 부착하기 전, 그죠? 부착하기 전. 안반 탱크 검사는 안반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제 요 내용, 이거 여러분들 꼭 정리하셔야 돼. 이 박스. 이거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다음, 시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 안전. 네, 이거는 충수 수학 검사다라고 그냥 답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구조. 완공검사입니다. 완공검사. 그죠? 그럼 이 완공검사는 우리가 허가를 받은 자가, 그죠? 시도지사 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제조소 등 설치를 다 마친 거죠. 그죠? 또는 변경을 마쳤을 때는 완공검사를 꼭 받고 그 완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면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하는 거지, 재교부 신청 가능합니다. 검사 확인증 잃어버리면. 근데 이게 완공검사 확인증을 잃어버려서 재교부를 받았는데 그 완공검사 확인증을 다시 찾은 거야, 내가. 그럼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재교부 받은 걸 다시 내줘야 돼요. 2개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밑에 가보면 완공검사 신청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재교부에 대한 게 들어가 있다.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 완공검사 신청 등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은. 이거보단 요거 보십시오. 요거 구조. 아셨죠? 요거 구조. 완공검사. 이게 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 완공검사 받기 전에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부분항공검사도 가능합니다. 그죠? 부분항공검사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완공검사에 대한 큰 내용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두셔야 되고, 10번에 가보면 신청 시기가 나와요. 이게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 신청 시기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신청 시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송 취급소는 제가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나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 하천 등에 매설하는 건 이송배관을 매설 전, 지하 탱크가 있으면 지하 탱크 매설 전, 공사가 완료된 후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면 위험물 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이나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라고 나와 있고,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 또 완공검사를 이게 하나가 더 있죠. 실시 곤란한 경우에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에 파괴시험이 아니고 무슨 시험? 비파괴. 그치? 4번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완공검사의 신청 시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하 탱크가 있을 땐 지하 탱크 매설 전, 이동 탱크가 있을 땐 이동 탱크 완공하고 상치 장소 확보한 후, 이송 취급소는 전체나 일부 완료 후. 다만 지하, 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는 이송배관 매설 전,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할 때는 다음 항목에서 정하는 시기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봐봐 여러분들, 지하 탱크는 매설 전, 이동 탱크는 상치 장소 확보 후, 이송 취급소는 전체 일부 완료 후, 매설일 땐 매설 전,
실시 곤란할 때도 보시라 그랬죠? 기밀 내압 지하에 설치했을 땐 시도지사 서장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 직전, 그리고 여기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에 비파괴. 이게 여러분들 저는 시험 문제 나오기 괜찮을 것 같아, 느낌이. 요거 실시 곤란했을 때 요 세 가지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빵꾸 뚫어서 나올 수도 있고. 왜냐면 맨날 이런 것만 나오잖아. 전, 후, 그죠? 전 이런 것들만 나오니까 요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전부터 제가 강조했을 거예요. 지하에 설치하면 시도지사나 서장,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 직전, 그죠? 그리고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에 비파괴 시험. 그 외에는 공사 완료 후, 그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실 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일단 시기 같은 경우는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신청 시기는 아시죠? 일단 시험에도 나왔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죠? 좋습니다. 자, 다음 10조.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 승계. 자, 제조소등을 설치한 사람이 이제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데 그 지위 승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그죠? 설치자 지위 승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에 대한 서식, 그죠? 신고서, 전자문서 다 포함이에요. 이거 제외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자문서도 요즘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과 지위 승계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그죠?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도지사 또는 본부장에게 제출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본부장이 아니고 누구냐면 서장입니다. 서장. 아셨죠? 그리고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잖아요? 그럼 그걸 30일 이내 신고하는 게 아니고 30일 이내 신고하죠. 그죠? 지위 승계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게 뭐야? 다 사유죠. 지위 승계 사유. 사유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유가 어떤 게 있었냐면 뭐 거기 갔을 때 사망하거나 양도 인도했을 땐 또는 합병이 있을 때 양수 인수자 맞습니까? 또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었잖아요. 그죠? 뭐 경매, 황가, 압류재산 매각 맞습니까? 네, 그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해 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한 번 더 보시고 네. 자, 제조소 등의 폐지. 자, 폐지 신고 며칠 안에 합니까? 이거 제가 용도 폐지 며칠에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14일. 맞죠? 그래서 용도 폐지 신고를 하고자 한다. 그럼 14일 이내에 시도지사한테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서를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을 첨부를 해서 시도지사나 서장에게 제출을 하래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폐지가 있고 중지와 재개에 대한 게 있죠. 그죠? 그래서 13번에 가보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중지하거나 재개를 하려는 날로부터 그죠? 며칠 전까지 신고합니까? 이거 폐지하고 똑같다 그랬죠? 14일. 시도지사는 사용 중지 또는 재개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했는지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그죠? 그거에 대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이행명령이라는 걸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중지하려는 경우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 등의 출입 통제 등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 이걸 꼭 해야 돼. 이게 뒤에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중지를 한다라는 건 나중에 다시 하겠다라는 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폐지 신고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사용을 하니까 안에 위험물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위험물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줘야 돼요. 그냥 덩그러니 중지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뒤에 나와요. 행안부령으로 정한 안전조치가. 다만 제조소 등을 사용하는 중지기간에도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계속 그 안에 있으면 안전조치 안 해도 된대. 그치? 관계인은 사용 중지 신고에 따라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굳이 그 정지기간, 중지기간 중에 사람이 그 안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기간에는 잠깐은 없어도 된대, 사람이. 잠깐은 없어도 된다.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4일 나와 있죠. 14일. 요 내용.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저는 사용 중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가보세요. 제조소 등을 사용 중지하려는 경우 제거 및 출입 통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제가 꼭 해야 된다 그랬죠? 거기 가보면 위험물의 제거 및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 그죠? 근데 여기 가보면 이제 중지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이 3개월 이상일 때만 중지할 수 있는 거야. 3개월. 요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요것도 바꿀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다만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직무를 계속하면 없어도 된다. 그럼 이렇게 중지하거나 또는 재개를 하려고 하면 며칠? 14일까지 시도지사. 요거 잘 보시고. 그리고 시도지사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명령할 수 있대요. 그죠?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또 없어도 된답니다. 선임을 하면 더 좋지만 없어도 상관은 없다. 대신에 없을 때는 이걸 해주라는 거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 이렇게 종류 알고 계시라고 요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탱크, 배관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위험물이나 증기를 제거해라.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제조소 등 출입금지. 관련 없는 사람이니까 굳이. 해당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사실을 꼭 어떻게 해줘라? 게시를 해줘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 밖에 위험물의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 3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해가지고 문제가 하나가 더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풀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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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3번 이거 아까 얘기했던 내용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맞나요? 여기 안전조치도 지금 들어가 있고, 안전조치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안전조치. 자, 이게 본서가 아니고 누구다? 시도지사. 시도지사한테 신고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고 안전조치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더라. 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보십시오. 12조. 제조소 등 설치 허가의 취소와 사용 정지라고 나와 있죠?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의 취소와 사용 정지에 관한 내용에서,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 나라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3개 있죠? 3개. 3개가 위반했을 때 요게 30일에 60일에 취소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 우리가 12조에 가보면 행정처분 기준이 따로 있는데, 어떤 것들은 15일, 60일 취소고, 그죠? 어떤 것들은 10일에 30일에 취소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10일에 30일에 취소가 3개가 있고 15일이 있는데 요건 경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건 아니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경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씩 정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수리개조 이전 명령 위반했을 때 30일, 90일 취소. 그리고 30일짜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 여기. 저장 취급 기준 준수 명령을 위반했을 때. 그래서 뭐 이거 3개하고 나머지 하나 이상한 걸 껴넣는 거죠. 그래 놓고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개념에서 제가 문제를 낸 거예요. 요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 문제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아마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요 내용도. 여기 이제 법에 가보면 12조에 행정처분 기준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특이한 게 뭐냐면 즉시 취소가 없어요. 여기는 즉시 취소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제로 낸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얼마죠? 2억이죠. 그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맞습니까? 자, 됐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다음.
챕터 3 뭐가 나와요? 위험물 시설의 이제 안전관리가 나옵니다. 그죠? 안전관리. 그럼 15조에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럼 여기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제 안전관리 내용 하고요. 안전관리 내용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위험물법 마무리하면 그리고 이제 별표가 나올 거야. 시행규칙 별표. 그래서 시행규칙 별표 내용하고 조사법을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